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2,500포인트 탈환도 어려워 보였던 우리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무려 2,600포인트를 웃돌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들,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성장주들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한동안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우리 증시였는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다소 좀 환기가 된 모습이었죠.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늘 오늘만 같으면 저는 주식 매일매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이제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 한국 증시 모두 좋습니다. 제 기분 역시도 너무 좋고요.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자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FOMC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금리 동결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새벽 4시 반,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4시 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때 연준 의장이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냐 아니면은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 언급도 하지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2% 가까이 이틀 전에는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랑 상장사 이익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금리보다는 상장사 이익, 즉 실적을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그니피센트 7, 아마존, 메타 호실적 나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가 정말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 역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2.87%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엄청 많이 상승했고 코스닥 역시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개별적인 호재 이슈가 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PBR 공시를 내리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무언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적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이런 캔들이 형성되었고요. 오늘 하루 만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스닥 좋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도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좀 보자면 코스피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연일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전고점 2675 충분하고요. 2700 조금 더 높게 보면 2800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코스피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저항 라인이고요. 이 구간 저항 라인이고요. 이 구간 역시도 저항 라인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850선 역시도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코스닥은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 라인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구체적인 증시에 대한 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단기 투자를 올해는 좀 정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차트 분석 1분 만에 끝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 어려워하십니다. 저 역시도 차트 분석 정말 예전에는 어려워했었는데 제가 오늘 해드리는 강의 채널 고정하시고 들으시면 차트 분석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차트 분석을 1분 만에 해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강의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한데 오늘은 또 입장하신 선착순 10분에게 또 이런 자료집까지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자료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기아가 나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또 다음 달에 있을 이벤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TO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푸른저축은행은 22%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기아차가 12%대, K옥션이 18%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부터 살펴볼 텐데 저 PBR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두 종목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기아는 다시 한번 이 현대차의 시가총액 자리를 노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 12%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LB가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순위 자리도 바짝 좀 추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8%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K99 논문 저자 중에 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다음 달 4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이 학술 대회에서 초전도성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기대감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6%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오늘장 22%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금융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최근 이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수혜주로 금융주가 꼽히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22%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K옥션 살펴볼 텐데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아트 플랫폼인 아투의 운영사와 STO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렇듯 계속해서 증권업계에서 STO 사업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TO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K옥션 18%대 탄력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강사님, 자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기아가 다시 한번 현대차의 시가총액 자리를 노렸는데, 자 기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네, 기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고요. 나오지만 저 PBR 관련 섹터로 엮이면서 현대차랑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배 미만이면 통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PBR은 얼마나 될까요? 0.91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모두 저평가되어 있다. PBR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 가능하고, 관련해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저 PBR 공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 관련주로 기아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아의 시가총액이 42조 원입니다. 그런데요, 차트 보시면 42조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야, 1파가 42조짜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에코프로가 10만 원, 20만 원 PBR 얘기를 하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 기아차 역시도, 현대차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11만 9,900원, 오늘만 하더라도 12%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제 1파입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1파, 2파, 3파 재료에 따라서 나뉘고 어떤 모멘텀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파동을 보고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주는 제가 몇 파동, 몇 급의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S급, A급 정도 되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파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고가권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까지 빠질 때 비중을 조금 5% 정도 매수하시고 10만 5천 원, 10만 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기준으로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강사님? 네, 밑에 있는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HLB가 사실 지수가 흔들려도 이 종목만큼은 주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이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HLB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FDA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월 파이널 리뷰, 5월 승인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진양군 회장이 직접 HLB 테라퓨틱스를 장내 매수하는 등 HLB 회장 역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8조 4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지금 증시는 좋지만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았던 것에 반해 HLB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차트를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1파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1파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었다는 것은 상승하다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동이 없습니다. 1파 이후에 쭉 내려오고요. 이게 2019년입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입니다. 1파 이후에 쭉 내려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대해 드리자면 1파 이후에 쭉 내려옵니다. 이제는 거의 시세 초입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HLB의 차트 특성을 봤을 때 2파, 3파까지는 못하고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증시를 이겨내면서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이 잘 가고 있고 1파가 아니라 2파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3월 파이널 리뷰, 5월 승인 기대감까지 차트에 다 녹아져 있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3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지금 2파가 나왔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 3파가 나오기 위해선 눌림 구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눌림 구간이 어디냐? 보시면 6만 원, 그다음에 한 5만 7천 원, 5만 5천 원. 저는 이 부분이 눌림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셨다가 반등을 한다면 반등세를 먹는 것이고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21선 부근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관련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하스탁5 종목 만나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잊었다면 한 번씩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LK99 관련해서 4달 미국 학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초전도체가 학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상용화가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때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거의 시장의 모든 거래 대금을 흡수하면서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 1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해보니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이런 약간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눌림 구간이 한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를 잘 보시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봐야 될 부분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까지 회복하기 힘든 반면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모멘텀이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보면 되고, 그 결과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결과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달,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들어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지금 86,300원입니다. 86,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말 그대로 일정 매매, 스윙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서 21선 7만 원 라인 붕괴될 때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조금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전제하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금융주들 최근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아 말씀드릴 때도 먼저 강조를 했는데요. 역시 정책주입니다. 저 PBR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최근에 보험주, 증권주, 유통업 관련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중에 은행주, 제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장주로 보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7월 13일입니다. 이 캔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캔들. 자, 이게 바로 매집봉이라는 것입니다. 매집봉에 대한 설명은 제가 대형주 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중소형주 할 때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발행 주식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발행 주식수가 있고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물량을 제외하면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의 최우선 목표는 그 유통 주식수 안에 있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매집봉을 띄우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가 8,570원입니다. 근데 고가가 1,800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8,570원에서 1,800원까지 주가를 한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10,000원대에 물려있는 사람, 9,000원에 물려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줬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다는 것은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봉은 세력들이 아직 이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 안에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전에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는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요. 지금의 패턴은 양 패턴입니다. 양. 근데 어김없이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양 패턴 이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650원 종가 위에서 12,550원 고가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사실 주가 추이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금융주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K옥션 살펴볼 텐데 오늘 또 STO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K옥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음악 저작권,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시장에 가서 미술품 한 점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한 점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활성화되고 거래소가 개설이 되게 되면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 뭐 갤럭시 아머니트리든지 뭐 갤럭시 ISM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전략 좀 세워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차트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한가 연상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 대금이 실린 채 윗골이 달린 음봉, 장대 음봉,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가권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던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바닥 구간을 계속 형성하게 돼요.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주가가 횡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매집봉이라는 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매집봉인데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누군가 다른 세력이겠죠. 다른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 주가는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거치다가 STO라는 모멘텀을 만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11월 말이죠.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21선 지지를 받으니까 전고점 라인 강하게 돌파하면서 2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TO와 같은 재료는 3파까지는 아니고요. 2파 정도 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2파 정도 되는 재료에서 이미 2파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패턴인데 주가가 쭉 내립니다. 내리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장기 이평선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2선입니다. 근데 이 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종가 매매를 놓치신 분들은 월요일에 시가 갭이 뜨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빠진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5,500원 정도 되겠네요. 5,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양 패턴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양음양 패턴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면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의 전략도 짚어주신다 하고 이 자료집까지도 주신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단기 투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트레이딩할 때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매 타점 잡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집 오늘 딱 선착순 10분만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빠르게 입장하시고 자료집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종목 이야기부터 자료집, 시장 이야기 다 장중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1분 만에 차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호언장담하셨는데 네. 1분 안에 가능할지 강의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차트 분석을 무려 1분 만에 끝내기라는 주제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실적 중요하게 보실 거고요. 산업, 업황 이런 거 보시겠죠. 근데 기본적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를 해석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목을 또 어떻게 선정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트 분석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분 만에 끝내기입니다. 사실 차트 분석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1분 만에 끝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사실 오전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저녁 방송에서 그렇고 중소형주 관련 종목을 리뷰할 때는 매집봉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도 들어가 보면 매집봉이 무엇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런 가지 물량을 제외했을 때 유통 주식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래야 저항 없이 주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가방을 조금 매집해 보려고 할게요. 가방. 시장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지금 10,000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가방에 엄청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명품 디자이너가 만든 제작한 가방이래요.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 나중에 가방이 10만 원, 2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방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냥 지금 시장에 가방을
시장가로 사실 건가요? 아니죠. 가방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방 가격대가 10,000원에서 15,000원 구간대까지 횡보할 때 박스권 구간에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가방 가격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뭐 가방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뭐 물질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가방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가방 가격이 급락할 때 모으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집봉과 비슷한 개념인데 인위적으로 가방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가방 가격을 올리면 2만 원, 3만 원대 가방을 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게 물량을 모으는 그게 바로 매집봉이라는 개념이고 결국 이 매집봉이라는 것은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다. 거래 대금이 실리고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면 이게 매집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캔들이냐면 이런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 이게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런 양봉, 음봉 캔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세력들이 남긴 흔적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대금.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관문, 매집봉 하나 넘었고요. 그 다음이 거래 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량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거래량 지표를 제외하시고 삭제하시고 거래 대금을 일봉에 좀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거래 대금을 일봉상에 추가하면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령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이오,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요? 뭐 언론,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의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는 거래 대금입니다. 야, 오늘 바이오의 거래 대금이 1조 가까이 몰렸구나. 오늘 반도체 섹터의 거래 대금이 뭐 5조 가까이 몰렸구나.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 최소 일봉상으로 봤을 때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100억, 200억, 300억, 400억도 안 되고요. 500억 이상 터져야 나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데이터를 쌓아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억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500억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거래 대금. 자, 별표를 치겠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며 타점을 잡기. 돌파 눌림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가령 일봉상으로 5일선 위에서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5일선 위 스캘핑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 대금 하나만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일선 밑에서 11선 밑에서 주가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파 이후 눌림 2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보면서 우리가 돌파 관점에서 5일선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일선, 11선 이탈할 때 눌림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동과 재료입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같이 좀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급 재료다. 제가 종목을 리뷰할 때 이 종목은 S급이니까 3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은 2차 파동이니까 뭐 A급 재료가 될 건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급 재료가 무엇이 있냐면 초전도체, 아까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죠. 초전도체와 같은 그런 섹터가 S급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AI 이런 섹터들이 S급 재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재료를 보고 S급 재료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3차 파동이 나오겠구나. 3차 파동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1차 파동일 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2차 파동일 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3차 파동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A급 재료는 정부 정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BR 섹터는 예외입니다.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S급 재료로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전, 우주항공 이런 재료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너무 많이 나온 재료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
A급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급 재료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차 파동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 2차 파동이 끝인데 2차 파동인 구간에서 들어가면 고가권에서 물리겠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 파동 진행 중일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 A급 재료 매매하시려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일 때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B급 재료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재료는 아닙니다. 뭐 요소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항상 비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가지고 막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된다 그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단발성 재료고 보통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일봉상으로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날 반짝하고 튀어오르거나 그런 게 바로 B급 재료의 특성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 비율입니다. 우리 뭐 토론방 같은 데 보면 신용 비율이 높은 주식은 경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 경계해야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신용 비율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요.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조금 흔들 때 투매가 나오면 담보 비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신용 비율이 높은 주식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신용 비율을 내가 확인했을 때 몇 퍼센트 구간에서는 들어가도 되고 몇 퍼센트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면 2%에서 6%까지는 양호합니다. 신용잔고가 너무 없어도 안 좋아요.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에서 6% 가까이 되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캔들입니다. 캔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바닥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고가권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고가권에서 나온 유성형 캔들은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고가권이 무엇인지 유성형 캔들이 무엇인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52주 신고가 아시죠? 말 그대로 52주 내 신고가를 찍었다는 겁니다.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고가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장대 음봉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런 캔들의 패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윗꼬리가 이거보다 뭐 짧아도 됩니다. 이런 캔들. 아랫꼬리가 없이 잡히는 캔들을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시그널입니다. 인상가 예전에 아시죠? 한미글로벌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주가가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도 이탈하고요. 그래서 고가권에서 이런 나오는 유성형 캔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유성형 캔들은 오케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오케이고요. 어떤 건 조심인데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가방을 비유로 제가 들어드렸죠.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가방을 매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방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악재 이슈로 인해서 많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담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매집봉을 띄우는 것. 그러니까 주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봉상으로 올렸다가 주가를 빼는 겁니다. 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물량 확보의 신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실전인데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 최근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삼성이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 이슈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했다. 재료가 어떻게 될까요? S급 재료입니다. S급 재료는 제가 몇 차 파동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3차 파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거래 대금 정말 많이 터졌어요. 5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주가가 눌릴 때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다른 그룹도 아니고 재계 1위 그룹이 삼성이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성장성을 인정한 것이구나. 재료가 정말 좋구나라는 근거를 세우고 2차 파동과 3차 파동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장기 이평선에서 분할 매수할 때 한 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두 번,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세 번. 그래서 3차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을 한 3번 정도 크게 봤을 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조강권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재료가 3차 파동까지는 되는 재료이고 1파 이후에 눌림, 이때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 지금 바가 올라오면서 많이 터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차 파동 나오는 재료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1차 파동 이후에 눌릴 때 들어가 보자. 그러면 2차 파동에 수익이 나오네요. 2차 파동 이후에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니까 내가 3파를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2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봤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내리면서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니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갤럭시 아머니트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거래 대금 실리면서 21선 조정, 21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2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때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횡보 구간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보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코로나가 정말 난리였을 때 2022년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난리였을 때 이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이제 걱정 끝이야라는 기대감이 차트에 녹아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 기대감은 S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S급 재료는 제가 3차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파 눌림, 2파 눌림, 3파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장기의 이평선을 이탈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들어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분 안에 차트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근데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오늘 입장하시는 10분에게는 이 자료집까지도 배포한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이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HDC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죠. 최근 들어서 이 저 PBR 관련한 이슈로 지주사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HDC 사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걸까요?
네, HD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는 단연 반도체와 바이오, AI, 로봇과 같은 테마였습니다. 이 테마들에 돈이 몰리면서 나머지 섹터들에는 돈이 안 몰렸고 그 결과 조금 시장과 반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내세우면서 관련 섹터들 유통,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증권, 보험, 굉장히 좋은 섹터들의 어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련주를 좀 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딱 봤는데 차트 패턴이 가장 이쁜 HDC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PBR, 유보율 부각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흐름은 과거의 카카오와 좀 비슷한 차트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카카오도 안 좋은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회복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HDC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보시면 지금 주가가 8,5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때가 2022년 1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주가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가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주는 급이 나뉩니다. 원전과 우주항공과 같은 시장에 이미 노출된 이슈 재료, 모멘텀은 A급 재료로 분류해서 파동이 제한적이지만 HDC와 같은 유통이라든지 증권 섹터 이런 저PBR 섹터들은 기존의 이슈와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이슈고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HD 역시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보시면 1,8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까지도 조금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말고요. 자, 외국인이 보시면 지금 기간이라 계속해서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00원 돌파하면서 주봉상으로 보면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도 좀 열려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구간 체크한 부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을 회복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주가가 이 라인을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14,000원, 16,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차트 분석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의 1타 주식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정확한 타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타이밍을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입장하시면 오늘은 또 선착순 10분에게는 이 자료집까지도 배포를 한다라고 하죠.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2,600포인트를 웃돌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강의는 차트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꿀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타 주식은 HDC였죠.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